지금부터는 장마전선이 쓸고 간 지역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피해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충남 금산과 전남 곡성 그리고 강원 충천에 나가 있습니다. 우선 충남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 기자, 지금 서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약 24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곳이죠.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에서 평소보다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차도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물이 모두 빠진 것은 오늘 낮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유가 돼서야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나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침수되었던 가구들과 선풍기 그리고 각종 집기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모두 침수되어 있던 가구들이라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마찬가지로 침수돼 있었던 여러 각종 생활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황이고요. 천장에는 미처 꺼내지 못했었던 통장과 그리고 지폐도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이 모두 침수돼 있었던 터라 장판을 모두 걷어낸 상황이고요. 이렇게 벽면을 보시면 물이 어디까지 침수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흔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 제원면에서만 69가구입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물이 전에 범람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온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래 살았죠. 아, 그러셨어요? 아들, 딸 다 자가 큰 딸이 50살인데 내 생전에 처음인 거예요. 물이 이렇게 물 차는 거 처음이에요. 예, 좀 많은 주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가 수습돼야 할 텐데요. 현재 마을 복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곳 금산에는 인삼밭이 참 많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오늘 만났던 대부분의 농민들도 인삼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 인삼밭이 물에 잠겨 있으면서 모두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인삼밭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3년근부터 한 5년근까지는 그냥 부패가 돼버려, 썩어버려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 막막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엎어야죠. 마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면은 마을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전남 곡성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는 지금 주민 집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여기는 어떻습니까?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여기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곡성군 신리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그치면서 마을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주민분의 허락을 받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안방 벽지에는 이렇게 물이 찼던 높이만큼 선이 생겼습니다. 또 이 자리를 보시면 여기는 텔레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에 잠겨서 쓸 수 없게 되어서 내다놨다고 하고요. 이쪽에는 아직 미처 치우지 못한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바지들은 아직까지도 축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곳은 안방인데요. 이렇게 옆방에는 흙투성이가 된 안마의자가 놓여 있고요. 이 문은 창고방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깥쪽에 이렇게 냉장고가 쓰러져 있어서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들을 쌓아놨고 흙탕물에 밤새 잠겨있던 옷들을 내놓는 등 여기 집주인들은 집을 치우는 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어제 새벽에 급히 몸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시죠. 없잖아요. 세탁기가 작아 있는 데까지 없어. 10만 원 주고 사는 항아리도 3개 있었는데 싹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 예, 지금 마당에 좀 많은 그 물건들이 비닐봉지에 좀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좀 낮에는 주민분들이 와서 좀 치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아직까지 주민분들은 주변에 계시긴 한데요. 이분들은 밤이 되면 여기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곡성역 근처의 한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0개가 조금 넘는 텐트에서 어젯밤에는 280명이 자야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요. 텐트 밖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빨래도 못하고 지금 이랬지요. 뭐죠. 어서 있어야지. 가서 올 시간도 없었어요. 막 물이 뭐 갔다 오는 막 예, 지금 뭐 서준석 기자가 있는 충남 금산도 그렇고요. 전남 곡성 모습도 보니까 주민분들 피해가 아주 막심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돼야 할 텐데 그 언제쯤 좀 가능해 보입니까? 이게 마을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군에서는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만 치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복구 작업은 급한 주택 위주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닐하우스들을 살펴보니까요. 아직까지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있었고 물이 빠진 곳에서도 진흙투성이여서 복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일 새벽부터 이 지역에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곡성을 연결해 보여드린 마을은 어제 무너졌던 섬진강 제방 바로 옆에 있던 곳입니다. 어제는 마을이 완전히 잠겨서 접근도 어려웠는데 밤새 물이 좀 빠져서 오늘은 그래도 이 마을 모습, 또 무너진 제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언제 비가 많이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제방 복구 작업을 서둘러 하면 좋겠습니다만 물이 더 빠져야지만 복구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아직은 물살이 거셉니다. 난간엔 밤새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무너진 섬진강 제방입니다. 여기가 뚫리면서 주변 마을은 물에 잠기고 어제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사이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드러난 제방은 양쪽 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물에 잠겼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을 따라 난 자전거 길은 중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래 수위보다 한참 높은 상황입니다. 주변 길을 치우고 무너진 길은 점검하지만 제방 복구는 물이 더 빠지고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공무원 등 1000여 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내일 올라오는 태풍 장미가 비를 덧뿌리면 복구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32년 만에 물에 잠겼던 이 경남 하동군 화계장터도 오늘 거의 물이 빠졌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쓰레기 더미가 어른 키만큼 쌓였고 근처 하천에는 파란색 버스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치워도 끝이 없는 이 상황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이 부서지고 흙탕물이 사라진 곳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은 어른 키보다 높게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쓰레기 더미를 퍼나르지만 끝이 없습니다. 인근 화계천은 파란색 버스가 둥둥 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화계장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각종 집길 위에 쓰레기까지 뒤엉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거의 천장까지 들어차 피해가 컸습니다. 휴가 때가 손님이 좀 올 것 같은 게 덜 많이 왔지. 요것만 건졌네요. 진짜 독상이 들어간 것만 잔뜩 들어갔지 나오는 건 없지. 생전 처음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 화계장터에는 어제 4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00여 개의 상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섬진강 인근 화계천이 범람하면서 화계면을 포함해 인근 지역 5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화계장터가 물에 잠긴 건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현재 비는 멈췄지만 이곳엔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집이 물에 잠겨 하루아침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오늘까지 약 6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은 15년째 1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집을 일으켜 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이재민들의 한숨도 깊어갑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집안까지 흙더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보트를 탄 주민들이 간신히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졌지만 집안은 온통 진흙탕 투성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이재민은 11개 시도에 약 3,500가구 6,000명에 달합니다. 접수된 주택 피해는 2,500건이 넘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300만 원, 반파됐을 땐 절반인 650만 원,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물에 잠겨 고장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돼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뿐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농기계만 해도 한 2억 원어치가 넘는데 그야 안 된다고 뭐 사비라도 드려도 건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리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가겠죠. 지금 전체가 잠기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나 도배 장판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급이 별로 없으시고 이재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